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태풍이 온다고 해서요. 피해는 없으셨죠? 네, 밤새도록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계신 곳도 안전하셨고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다행히 좀 제주 지역엔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그렇고요. 우리 지역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참 무사히 다행히 지나가서 다행인데요. 자, 오늘 상담 내용이요. 조금은 심각한 내용이 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결혼 생활 15년째입니다. 아들은 중학교를 다니고요.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권태기를 겪고 있는데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솔직히 조금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최근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너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뻔뻔스럽게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챙기는 걸 보면 가증스럽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아이들도 너무 힘들 거고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른 척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말을 해봐야 될까요? 말을 하면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참자니 너무 화가 나고 말을 하자니 뒤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네, 오늘은 남편분의 사연이세요. 15년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권태기를 겪고 계시다가 최근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원장님,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 가장 먼저 드셨어요? 우선은 굉장히 지금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내 입장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네, 그러네요. 네, 부부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제 해체가 되거나 이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배우자의 외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남편의 외도가 훨씬 더 이렇게 많았다면 최근 이제는 사실 아내의 외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지금 혼자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남편분께서. 그렇죠. 지금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요. 일단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두렵고, 이혼을 할까봐 좀 무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하는 건 참는 게 좋을지,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우선은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아마 애청자 분들도 이제 느끼실 거예요. 아니, 아내의 입장을 이제 보면, 이분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편의 외도하고 아내의 외도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남편의 외도는,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가족관계, 이제 이 가정, 특히 이제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가 된 다음에 외도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성들은 예를 들면 배우자하고의 관계에 더 이상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미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과감하게 이제 외도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왜 흔히 이런 얘기 있죠. 아내의 외도가 더 무섭다고. 돌아오기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더군다나 아이들 혼자서 키울 마음이 없어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키우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가만히 모른 척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고역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건너지 말아야 되는 이제 물론 그 강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물론 외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도를 했다라고 완전히 믿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예를 들면 딴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하는 건지도 조금 살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더 진전되기 전에 상대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더 진전되거나 더 확산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저는 조금 추스리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내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 더 마음을 정리하고요. 네, 이제 좀 추스리고, 꼭 정리라기보다는 네. 자기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예,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볼 이야기도 이제 좀 들어야 되고요. 맞아요. 사실 예. 이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내의 외도가 네. 본인이 추측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정황상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추스린 다음에 솔직하게 대화를 한다면 아마도 좀 부부 사이가 뭐 원래대로 정말 좋아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풀 수 있는 실타래는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약간의 이게 이거를 좀 바로잡아 드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이분이 자꾸 착각을 하고 계세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일 확률도 높고 그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 특히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이제 부부 관계잖아요. 네.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주고받는 거고 상호작용에 대한 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예요. 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근데 모든 결정권을 본인이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제가 좀 느꼈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외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본인만의 착각을 하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아내는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만약에 다른 남자 만나서 이제 이혼을 나는 결정을 해가지고 이혼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거에 대한 중심에 다 키를 갖고 있고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아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좀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을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혼하자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권태기가 있었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솔직히 서로 찌긋찌긋해가지고 무관심한 상태로 정서적인 학대죠 이제. 네. 그런 상태로 지금 이어져 온 거죠. 그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현실을 조금 더 직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외도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오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이제 사실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분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우면 우선은 좀 가까운 이 부부 상담 센터의 전문가하고 조금 의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서 부부 상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혼자서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